어저께 AT&T 우리 약간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죠? 어저께 그 이슈 때문에 통신사 그 독성 납 그 케이블 때문에 어제도 AT&T도 그렇고 뭐 버라이즌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오늘도 또 좋은 좀 흥미로운 기업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펩시코입니다. 펩시코. 우리 뭐 펩시콜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펩시코인데, 자, 세계 최대의 식음료 판매 기업이죠. 펩시코가 간밤에 1.4%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다라모세니안 요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요, 비중 확대에서 비중 유지로, 그러니까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 거예요. 다만 목표 주가 210달러는 유지를 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13%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요 목표가 210달러는요 사실 월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목표가입니다. 지금 아마 코엔이 220달러로 가장 높은 목표가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인데, 모건 스탠리는요 매우 오랜 기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펩시코에 대한 강세론자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중립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저희가 봐야죠. 강세론자가 마음을 바꿨을 때는 반드시 봐야 되는데,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호재는 이제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그 재료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그거를 추천하는데, 그걸 우리는 너무 좋아해. 근데 이 펩시코는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펩시코의 우리 뭐 펩시코 기업 내용은 다 알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콜라, 요게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이 될 것이고, 여기는 그런 스낵, 이게 또 상당히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사진을 보시면 요 그 감자칩 과자 있죠? 뭐 그걸로도 많이 유명하고, 뭐 치토스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펩시에서 나오는 건데, 요 매출 비중이 뭐 거의 또 음료하고 비슷할 정도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고, 자, 2분기 실적을 지난 13일인가 12일 날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매출액 예상보다 좋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 실적 목표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강력한 실적이었다고 평가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주가가 생각보다는 그냥 흐지부지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실적이 있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 펩시코가 2009년 이후, 지금 23년이니까 14년이죠. 14년 동안 실적 발표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분기별로 했으니까 14 곱하기 4 해봐봐. 4, 4, 16, 4, 한 56번? 그죠? 한 60번 가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시장 예상치를 밑돈 실적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늘 서프라이즈였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저도 요거는 이제 한 분석가가 뭐 요런 통계가 있어라고 하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실적 모멘텀이 정말 강한, 뭐 전년 대비 감소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의 예상을 늘 웃돌아 왔다. 그리고 이 기업은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이런 실적을 이끌었다는 건데, 뭐 음료가 되게 좋을 때는 뭐 스낵도 같이 좋고, 하나가 좀 처지면 다른 부분이 또 그걸 상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되었는데, 그만큼 제품 포트폴리오가 매우 안정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주가를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이게 지금 올 차트를 제가 해둔 건데요. 이런 차트 진짜 보기 드물잖아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얘네는 배당도 계속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업이었어요.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고, 주가로 인한 투자 수익도 계속 누리고, 요랬던 기업이에요. 자, 요거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연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 폭이, 상승폭이 성장주처럼 뭐 엄청난 급등은 아닙니다만 앞서서도 그 차트 보셨듯 저런 우상향의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잠깐 배당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작년 배당 수익률이 3.4%였습니다. 주가가 저렇게 계속 오르는데도 3.4%였고,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뭐 플러스 수익이죠. 게다가 분기 배당을 하는데, 작년에는 배당을 한 번 더 해서 5번이나 배당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뭐 실적이 좋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당 배당금을 작년 1.15달러에서
지금 1.27달러로 높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 예상 수익률도 약 2.7%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근데 왜 중립이야 싶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란모세니아는요. 모두가 아는 호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강세론자였던 이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시장에서 음료 시장 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 근데 본인은 그럴 때는 스낵 부분의 강점에 집중해야 돼 라고 했고, 실제로 그러면 스낵 부분에서 음료 부분의 부진을 상쇄를 해왔었다. 근데 시장은 그동안 스낵 부분 약간 놓치고 있을 때 본인은 그 스낵 부분, 남들이 모르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강세론자였던 거고, 펩시코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아마 뭐 코카콜라나 뭐 이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점에도 본인은 집중을 했었다. 그리고 2018년에 새롭게 CEO가 변경이 됐는데 그 CEO가 강조했던 건 우리 이제 외형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이걸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다. 이런 이유들이 맞물리면서 아직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숨어져 있던 그런 재료들을 본인은 보면서 강세노를 유지를 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이제 다 현실화가 되었고, 이제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 월가도 이제 이 내용을 다 인정하고 보고 있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없다라는 거죠. 새로울 게. 그러면서 특히 강력한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고, 그러면서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막 상향 조정하는 것도, 그리고 그에 대한 주가의 상승 여력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 이제 상단까지 다 왔다. 위에 이 공간이 이제 별로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더 주가를 봤듯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높아진 기업 가치로 인해서 이제는 펩시코만의 어떤 그런 차별화된 투자 매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른 경쟁사들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중립의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펩시코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강세론자마저도 돌아선 거예요. 중립으로. 그래서 실제 월가의 전체적인 의견을 보니까 22명 중 10명만, 약 45%만 매수 의견이고요. 요만큼, 똑같은 비율만큼이 이제는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고 탄탄한 기업이지만 기대 수익이 이제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평균 목표 주가는 약 202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 약 9%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의견은 사실 뭐 아주 새로울 거는 없어요. 새로울 건 없고 그렇다고 무슨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닙니다만, 이런 시각도 기업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뭔가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것밖에 새로울 게 없다면 그것도 이제 중립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안다라는 차원에서 좀 오늘 다뤄봤습니다.